경남 현안을 지역 전문가와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신의 선물이 최악의 발명품이 됐다. 바로 해석에 있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플라스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이냐보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세계가 주목하는 플라스틱의 미래. 경남의 지자체도 다양한 정책으로 탈플라스틱의 슬기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그 핵심 내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경남도의원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분이죠. 경남 환경교육문화센터 하선영 대표 나오셨고요. 환경공학 박사이자 창원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의 근거 조례를 발의한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개할 때 잠깐 웃으셨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경남도 의원을 지내신 이후에 네. 경남 환경교육문화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환경운동가가 좀 부담스러운 단어라서. 그래요? 일단은 노선을 바꾸셨잖아요. 네, 정치에서 네. 환경으로. 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불출마 이후에 제로페이 단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봉사활동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네. 환경단체에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뭐 플라스틱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도의원 때는 제가 지역의 현안에 뭐 좀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좀 놓친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정말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구나. 제가 작은 힘이지만 이 일은 좀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하는 거는 대중환경문화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역 봉사를 네네. 좀 해야겠다 하는 네네. 마음에서 그런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근 근황이 그런데 다양한 매체와 채널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 또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99%, 약 100% 가까이 되는 원료는 우리 자연 자원에서 나옵니다. 석탄, 석유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채굴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환경에 이로운 점은 좀 드문 일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됐던 플라스틱이 네. 우리 눈에 직접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그리고 저기 해구 밑에서까지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어느 곳에서는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플라스틱 섬이 발견되었다. 이런 언론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82%가 플라스틱이라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거북이 네. 코에 플라스틱 꽂혀 있고 우리의 수달이나 네. 살기나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그물에 플라스틱 그물에 걸려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주는 이런 환경적인 피해 그리고 생물학적인 피해가 시민들이 실감하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물이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이 생농축 과정을 통해서 뭐 1년에 우리 그게 크레딧 카드 한 장 정도 플라스틱을 네. 먹는다라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생체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언론에서 많이 발생되는 아리백이다, ESG, 친환경 기업부터 이게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들불처럼 플라스틱 규제 운동이 번져 나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창원시 역시 탈플라스틱 환경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한 게 아마 창원시의회 조례 재개정일 텐데 창원시의 환경 관련한 대표적인 조례 뭐가 있습니까? 창원시는 2022년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으로 플라스틱을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관공서에서 많이 쓰면 화장실에 손을 씻고 종이 타월을 한두 장씩 다 쓰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이 타월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원시의 관공서 그리고 산하기관에 민원인이 내방했거나 그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종이컵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대접하거나 그랬는데 그것 또한 없애게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솔선수범해야만 시민들이 그 플라스틱 규제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유난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사실 있었거든요. 창원시 안에서도 그런 반응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만들고 제일 처음 시행했던 시의 행정이 일회용 종이 타올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거 만들 때 공무원들에게 뭐 아주 격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편하다. 이거 그냥 종이 타올 한 장 줄여서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그 실제로 게시판에 글도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그 시기에 아주 많이. 근데 지금은 네. 그렇게 글을 올리는 공무원분들 없습니다. 다 이게 일상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분위기, 바뀐 분위기를 보면서도 결국 그런 창원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지금의 환경정책과 결을 함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미하는 부분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민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20년 전쯤 저희 대한민국을 강퇴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심냉장고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을 잘했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빨간 신호등에 정지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행정이 그리고 누군가가 솔선수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강조하니 지금은 그 누구도 신호를 어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되는 사회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행정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작지만은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하고 덜 쓰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운동의 확산은 시민사회 그리고 대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전파되고 확산 보급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표방하면서 먼저 정책을 시작했지만 최근 경남지자체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 김해시입니다. 두드러진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 어떤 게 있죠? 네. 저 장례식장 일회용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네. 다회용기로 쓰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 공원묘지에 그 플라스틱 조화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한두 개였어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국화를 심었었거든요. 네. 뭐 펜지 같은 거나 네. 국화를 심었었는데 보니까 주변에는 보니까 다 플라스틱 조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인간은. 그게 장례 문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플라스틱만 그러면 인간은 죽어도 플라스틱은 남잖아요. 플라스틱이 500년 가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했는데 그걸 갖다 고쳐준 분이 사실은 뭐 정치도 큰 역할을 했지만 네. 그 행정공무원이었던 거죠. 김해시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김해시의 뭐 시작된 국장님, 뭐 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탁 뭉쳐가지고 네. 그것들을 막 공원 모욕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이걸 이제 제도 개선을 자기네들이 직접 뛰면서 뭐 시범적으로 그걸 뛰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 막 이렇게 조례 만들고 막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네. 자치단체 장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솔수수금해서 움직여 가지고 처음에는 실제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뭐 법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자체가 여기저기서 이제 다회용기 사용이나 혹은 이제 공원묘역의 플라스틱 조화 이거 금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조금만 마음을 갖다 바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김해시가 해냈다. 그런 부분이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뭘 하느냐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장례식장이 3군데, 4군데였는데 지금은 그 안동 공장에다가 크게 다시 세척 공장을 크게 짓는데요. 그래서 7군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더 많은 곳에 이 그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또 막 자랑질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게 석유가 플라스틱이 원래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화석 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석유에서 좀 질 낮은 부분을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뽑아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석유에서 태어났으니 석유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 이제 공장을 크게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보일러 등유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좀 전달하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플라스틱을 석유화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김해 씨가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들어봐도 작은 네. 움직임들이 큰 네, 변화를 네,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환경 운동을 직접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김해 씨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 네.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시의원, 도의원을 한 12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장이 네. 그렇게 노력한 사람한테 뭔가 크게 이제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하시면서 네. 독려를 하셔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지. 뭐 행정공무원이 혼자서 하는데 별 재미가 없고 하면은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플라스틱이 저도 뭐 이 제로 웨이스트 이런 일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얼마든지 정치와 민과 이렇게 그 행정이 이렇게 합치기만 하면은 이 문제도 지역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환경운동하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분위기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환경정책에 적극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단순하게 정리하면요. 지자체가 들여야 될 그게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약 43%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배달 음식이나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지 많이 않습니까? 썼죠. 그때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당시 행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 소각 양이 증가하니까 소각장 증설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세워야 되는데 행정이 네. 세우는데 그걸 동의할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이 더 극심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쓰레기 재활용이나 플라스틱 재활용 그리고 좀 규제를 통해서 줄이는 게 행정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네. 안전한 도시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게 더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의 행정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선출직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친환경 정책이 그게 시 정책의 공공기관에서 각광받고 추진되는 일입니다.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환경을 집중적으로 행정에서 보듬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을 신설해서 환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체되었던 느낌이 있지만은 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정책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인 부담이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 영역에서 주도하면 몇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탈플라스틱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일회용품 다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같은 경우에 일회용품을 장례식장에서 줄이고 싶어도 다회용기를 공급받는 것. 그리고 다회용기를 한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 씻는 문제, 그리고 저장에 대한 문제가 좀 큰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과 공간의 부담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이 일을 좀 도와주는 방향에서 컵을 씻는 세척 공장을 만들어서 그다음 배분까지 해주고 수거까지 해주니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줄이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크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공공 영역에서 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가능하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좀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현장의 움직임보다는 정책에서 움직이는 게 네. 다소 느릴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런 게좀 이런 많죠. 부분에서 지자체가 어떤 부분 좀 염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마트 이제 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작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빨대라든가 네. 뭐 칫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문구류, 네. 뭐 장난감 이런 것들 사실은 이거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좀 분리수거가 안 작은 됩니다. 거는 그렇죠. 네. 네, 분리수거가 안 네.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쓰레기 하차장인가 거기 가도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냥 흙으로 그냥 흙에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죠. 분리를 못 해주니까 네.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제로 웨이스트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제 마대로 뭐 열어 이렇게 하는데 보통 가정주부가 마대에다가 그런 것들을 엮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 였습니다. 일반 쓰레기통 우리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행정에서 작은 뭐 예쁜 봉투 빨간색이라든가 네. 뭐 파란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통 그 작은 그 쓰레기 예를 들자면 뭐 지저분한 거 이런 거는 깨끗하게 씻어도 안 되는 것들 네. 뭐 지저분한 뭐 랩, 뭐 팩 이런 것들 실제로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냥 고기 안에다 넣어갖고 차라리 소각장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냥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네. 그냥 그런 것만 따로 뭉치는 그 쓰레기 봉투를 팔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소각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투명 페트병을 무조건 뭐 이런 색 저런 색이 아니라 무조건 투명하게 페트병은 무조건 투명한 색으로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뭐 맥주 색깔은 뭐 갈색, 맥주병 색깔은 갈색, 뭐는 뭐 사이다 색깔은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무조건 투명 페트병으로 만드는 것들이 좀 법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일처럼 아예 뭐 애들이 그냥 버리는 거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용돈도 될 수 있는 정도. 어르신들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돈이 정말 짭짤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은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나 뭐 해양 쓰레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세 가지들이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좀 챙겨주시면은 이 문제들이 훨씬 쉽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좀 더 세심한 고민과 또 정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가교 역할은 아마 시의회에서 해야겠죠. 지자체와 민간단체 어떤 협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가 조례나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네.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담아야 되겠죠. 하선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배출 마대 부대에 넣어서 하는데 마대 부대가 10리터 이상짜리입니다. 이것도 행정이 좀 작은 마대 부대를 만들려고 하면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민에서 역할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집행부와 시민사회에서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거나 토론회를 열거나 그리고 그렇죠.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견제, 감시 그리고 응원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시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탈플라스틱에 대한 실천 행동이 공감을 추진 채로 빠르게 정책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지자체의 힘이 보태져 더 멀리 갈 차례입니다. 모쪼록 플라스틱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만 존재하는 탈플라스틱 경남포의 추락이 먼 훗날까지 순항하길 바라며 오늘 헬로이슈 토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환경문화센터 하선영 대표,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